지금은 왜 변했지? 똑같나?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야 아까? 집중이 안 되고 지금 깜빡 타입 있는 거 아니야? 자, 경우의 수의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실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러면 결과가 일어날 거야. 이 행동을 수학에서는 시행이라고 부르고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단어는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크게 분류를 좀 해보자면 시행 전체에 가질 수가 있고 전 사건이라고 하거든. 특정 시행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그냥 사건을 A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시행 전체는 몇 가지야? 짝수는 세 가지. 그러면 특정 시행의 특정 사건 시행이란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전체의 경우의 수가 A가 아닌 것. 우리 여사건이거든. 그거는 떼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대다수가 보통은 어떨 때냐? 적어도 뭐뭐 할 경우에 뭘 할 때 보통 적어도 문제는 여사건을 구하는 게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해봐야겠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2번 덧셈 정리하고 A를 보자.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고 그래서 A하고 B는 시행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A의 경우의 수 더하기 B의 경우의 수 계산을 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 또는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에 수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수는 3개고 2의 배수도 3개니까 둘이 더하면 이건 틀렸지. 왜죠?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내일 뭐 했는지 알고 내일 오늘 안 해요. 정상이랑 이런 거 대체하고 안 되는 문제랑 모르겠는 문제는 찍어놓고 자, 소수는 뭐니까? 2, 3, 4 2에 비해서는 중복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덧셈으로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빼기 뭐가 있어야 돼?
치행이죠. 또는 삭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 곱하기 B로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 동전 한 개하고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전체의 경우의 수. 동전 한 개의 결과는 몇가지인가요? 또는 뒤. 주사위는 6개 곱해서 계산을 해줄까? 이해가니? 자, 그런데 일본의 간격이 좀 넓은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항상 결과를 나열하는 거야. 이거 다른 시험으로 나오거든. 두 번째는 계산을 이용하는 거지. 뭐? 덧셈 정리, 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직접 적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3번 교란순열이에요. A, B, C가 쪽지 시험을 봤는데 각자 자기 시험지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시험지를 채점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밑에 채점할 시험지를 적어보잖아. 그걸 수영도라고 하거든. 나무 모양이라서 나무가 옆으로 누웠잖아. B는 B 거를 채점하면 안 돼. C는 자기 거 C 거를 채점하면 안 돼요. 각각에 따라 조건이 다르죠. 전체에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없다고 쳐보면 이해가겠니? 그냥 채점만 한다고 하자. 조건이 없어. 그러면 A가 채점할 수 있는 건 A 시험지거나 B 시험지거나 C 시험지일 거야. A가 A 거 채점했으면 남은 게 뭐야? B 아니면 C고 그러면 C는 C 거 하고 이때는 B 거 하겠지. 이게 수영도야. A 하거나 C 할 거고 A 거 했으면 C 할 거고 C 했으면 A 거 할 거고 C 했으면 A 아니면 B 거 할 거고 B거나 A겠지. 근데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제외해도 돼요. A가 A 거 하고 B가 B 거 하거나 C가 C 거 하는 게 안 되는 게 얘도 있고요. 얘도 안 되죠. 맞니? 얘도 안 되죠. 왜? C가 C 거 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 안 되죠. 그럼 몇 개예요? 2개거든요. 이렇게 제외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래 걸리잖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접 세는 거야 지금. A, B, C인데 A는 A 거 하면 안 되니까 누구 해야 돼? B 거 아니면 C 거 해야 돼. 그럼 B 거랑 A가 B 거를 채점했다면 남은 시험지가 뭐야? B 아니면 C죠. 그러니까 이건 C 거 해야 돼. 얘는 A 거 채점해야 돼. A가 C의 시험지를 채점했으면 남은 게 뭐야? 남은 게 누구 거야? A랑 B 거죠? 근데 B는 지 거 하면 안 되니까 A 거 하고 B 거 해. 직접 세는 게 어려운 문제는 모르겠다 싶으면 직접 세야 돼. 그리고 P하고 C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배웠나?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나 봐. P 배웠어? 이름이 뭐야? 배운 게 아니죠? 저 배웠다는 건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수업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거야. 못 듣겠어?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히 하지 못하면 정말 바보야 그거.
중학교는 학원발로 버텨지거든. 근데 고등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 제일 오래 공부하는 데가 어디야? 학교야. 암기 과목은 학교에서 끝내야 돼. 수업 시간. 과학, 사회, 국어 공부 안 하잖아. 수업 시간에도 안 하고 학원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한글이니까 어떻게 비벼보지. 그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수업 듣다가 자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잘 보는 놈이 계속 딴 데 보고 딴짓하고. 선생님 쪼꼬리라도 달라 하든가. 배 아파 너무 안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갔다 오던가. 돈이 없어요. 그럼 말을 해. 새끼야. 왜 자꾸 선생님 나쁜 사람인데.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 4번이 4개짜리 교란수열이거든. 각각의 조건이 붙어있어서 교란되잖아. 교란이 혼란하게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교란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용도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4명짜리 교란수열이란 말이야. 각각은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면 안 되니까 A가 시험지에 채점할 수 있는 건 B일 거야. 이렇게 순서대로 정하기 때문에 밑에 다 안 써도 돼요. 하고 차근차근 쓰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게 누구야? A 거, C 거, D 거 남았지. 그럼 B는 다 할 수 있어 없어? 다 할 수 있죠. 그럼 남은 게 뭐야? C, D잖아. 얘는 D 거, 얘는 C 거 하겠지. 자 그럼 C는 남은 게 뭐야? A, D인가? 그러니까 A 거 하거나 D 거 하면 돼 안 돼? 그럼 D 거 해야겠죠. 얘가 자기 거 하면 안 되니까 안 되겠지. 여기는 이 상황에 뭐 남았어? A 거 C 거 남았는데 C는 D 거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누구 거 채점할 수 있어? C의 시험지를 채점했어. 남아있는 시험지가 뭐야? A, B, D죠. 근데 A 건 채점할 수 있고 B 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거? A 아니면 D 거 해야 돼. 자, C, A, S, E가 남아있는 시험지가 누구야? B, D죠. 근데 D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겠지. 이제 남은 건 A, B인가요? A, B, B, A 다 되죠. 이해가겠습니까? 자, 이게 수용도야. 수용도를 무시하면 경우의 수는 잘 풀 수가 없다. 알아듣겠니? 그러면 A가 D 거 채점해서 남은 게 A, B, C인데 A 거 되고 B 안 되고 C 되겠죠. 남아있는 게 A, D니까 B, C니까 B 다음에 C고 여기는 A, B, B, A가 되는 거야. 자, 찍어둘까요? 각자 찍어서 답지 만듭시다. 이거는 1-2야. 예, 3번, 4번일 거예요. 1-1이고 다음 4번 순열. 오늘 4번만 하고 보내줄 거예요. 4번까지만 하고. 그리고 풍산자 개념이 있잖아요. 너 잃어버렸다고 집에 찾아 없어? 없어? 버리지 말고 잘 다시 보고 다시 해야 돼. 라센드 이 파트 안 풀어져 있지. 너한테 있냐 여기 있냐? 그 라센드 파트 먼저 풀어봐야 돼. 니네는 반복과학이랑 해봐야 되겠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가지고 선택하거나 선택하고 나열하거나 선택하고 자리를 정해주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계산하게 돼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다. 되게 많이 이렇게 다른 문제고 다른 상황이 많아요. 그 본질은 이런 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시행이라는 게 결국 경우의 수에서 선택하거나 뽑거나 뭔가에 집어넣거나 하는 거야. 그게 시행이 돼. 아니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시행이야. 주사위 던졌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두 번 던지지. 첫 번째 1, 2, 3, 4, 5, 6 중에 뭐가 올걸 선택하는 거 생각하면 되잖아. 또 1, 2, 3, 4, 5, 6이 어느 첫 번째 자리를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째 자리를 결정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행동에 막 매몰되면 안 돼. 그 시행 자체에 매몰되면 안 돼. 결과가 뭐가 나오냐를 알고 그 시행에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올 거를 찾는 거란 말이지. 알았겠니? 이걸 기호로 공식이 아닌데 자꾸도 많이 착각하는데 공식으로 착각하는데 이건 기호로 생각하고 NPR이라고 써요. 너무 많이 나와서 기호를 준 거예요. 수업에. 이 상황이 너무 많아서 공식이라고 착각하는 멍청한 선배들이 많았는데 공부 못하는 선배들이 매번 얘기해줘. 공식 아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걸로 못 푼다. 이것도 자리 정하는 거잖아. A, B, C, D 시험지를 4개의 자리에 각각 다른 자리에서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첫 번째 자리에 뭘 넣을까 결정해야 되는데 그치? 조건이 각각 제약이 돼 있으니까 달라지지. 그때그때마다 정말 달라지지. 그러니까 직접 적어야 돼.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거든. 이해 가겠어? 자 그러면 이 n은 항상 어떻게 돼요? r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리보다 집어넣을 게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못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니? 각각의 자리가 있다고 쳐보죠. 되게 많이 하는 게 숫자 카드 가지고 뭐 3의 배수 만들고 4의 배수 만들고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넣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N1, N2, N3, N4 갖다가 쳐보자. 마지막에 N, R이 있겠지? 맞아? N이죠? N개의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알아들어? 기호가 어려우면 숫자로 먼저 얘를 먼저 해볼까? 0 아씨 왜 손하고 말하고 다르지? 이 5개의 숫자 카드가 있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럼 자연수를 만드니까 시행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시행은 몇 번이야? 세 번인 거지. 100의 자리 정하고 10의 자리 수 정하고 1의 자리 수 정할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1부터 4까지 4가지죠. 여기는 여기서 하나를 썼잖아? 그럼 여기 몇 개 남아? 4개가 남죠. 5개인데 왜 4가지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럼 몇 가지야? 4개를 하나 쓰고 남으면 그럼 여기 몇 개 남아있어? 이거 사실 뭐야? 곱셈 정리 사용한 거죠? 이 시행하고 이 시행하고 이 시행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거야. 근데 카드가 1부터 5까지 있어. 이거 마찬가지로 세 자리 만드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순서를 가지고 3개를 선택하면 돼. 기호로 쓴다는 거야. 근데 실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5, 3이고 선생님은 이 기호를 잘 안 써요. P는 그냥 자리 정하는 걸로 직관적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하지만 기호 자체를 알 필요는 있지. 표현이 되니까 문제에서.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R개인가요? 결과가 R가지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R-3이죠. 여기 몇 개일까요? 1번째는?
r-n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1일 때 r, 2일 때 r-1, 3일 때 r-2, 4일 때 r-3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r 빼기 n 빼기 졸려? 졸려? 그래서 NP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n 곱하기 n-1 곱하기 n-1로 계산을 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NPR로 계산되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의 경우는 NPR로 표현되지 않아. 왜냐하면 특정 사건을 물어보거든. 얘는 시행 전체를 물어보는 경우밖에 없어. NPR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기호라고 부르는 거야. 공식이라고 하지 않아.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전부 다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n패 n이겠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 처음까지 n까지 n-1, n-2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 하나 남을 때까지 다 채워놓게 되지. 이해가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np n이라는 기호는 약속을 해요. 뭐 요걸 우리가 계승이라고 하고 승은 곱하기잖아. 하나씩 줄어들어서 곱하는 거라서 n 팩토리얼로 했고 읽은 데는 n 팩토리얼 또는 줄여서 n팩이라고 많이 읽거든. 한글로는 n의 계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이 돼요. 그러니까 3p3하고 3팩하고 같은 기호고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내가 잘 안 쓰지. 는생에 이렇게 안 쓰는데 잘 알아듣겠어? 약속이니까 정입니다. 정의. 팩토리얼의 정의예요. 이해가니? 그래서 저 NPR을 숫자로 해볼까? 5P2가 있단 말이야. 이건 5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고 첫 번째 집어넣을게 5가지 5. 미안해. 두 번째 집어넣을게 4가지인 거지. 여기까지 가니?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5명 중에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는 경우의 수. 얘가 여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곱해보자. 1 곱한 거니까 값이 변하지 않죠. 근데 왜 굳이 이 짓을 하느냐? 5P가 어떻게 돼? 5, 4 이렇게 되죠. 그럼 5P가 기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5팩 나누기 2팩으로 표현되거든. 아 3팩 아씨 뭐지? 알아듣겠어? 얘가? 그래서 우리가 NPR을 여기다 뭐 곱해주는데 이 다음에 뭘까? n-r이죠. 뒤가 하나씩 커져가니까 0, 1, 2, 3, 4, 5, 6, 7, 8, r-1 그 다음에 r 그 다음엔 n-r+1 이렇게 변해가겠지? 이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2가지 식의 형태가 나와요. NPR의 식이 이렇게 점점점 곱하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몇 개인 거야? r개가 곱해지겠지? 이걸 저기요가 점점점이 싫은 거야. 그래서 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팩토리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r개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갈 거 아니니? 그럼 마지막에 자리 r번째는 n-의
R-1일 거란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해가니 그러면 NPR이 어떻게 바뀌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바뀌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저 기호를 쓰지 않을 거거든. 선생님 앞으로 풀어줄 때도 웬만하면. 근데 기호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호 자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팩토리얼이라는 기호가 수면에서 나옵니다. 이거 이름이 뭐야? 기호로는 뭐라고 불러? N, P, R로 써. 중학교 때 했던 거 같죠? 10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초급 사회 1명 뽑는 경우에서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어려웠던 게 뭐야? 10명 중에서 청소당면 3명 뽑는 경우에서 물어봤던 거 기억나나? 그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 다는 끝났습니다. 다음에 NP0을 구해보래. 자, NP0은 아니 팩토리얼로 쓰면 NPR은 뭐야? N팩 나누기 R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이죠. 맞습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NPN부터 할 거야. NPN부터. 그럼 여기가 5,000원을 내 순서 바꿔서 NPN부터 NPR 먼저 넣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야. 이해가니? 근데 얘가 뭐여야 돼? 아까 정의했잖아. N팩토리얼. 뭐로? NPN이 N팩이지.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그쵸? NPR은 N팩 나누기 R팩이, N-R팩일 때. 니가 그렇게 이상하네. NPR은 N팩 나누기 N-R팩인데, 이게 맞았단 말이야. 처음엔. 근데 저 R이 N이 되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0 팩토리얼이 뭐가 돼야 돼? n 팩토리얼이 되어야 해서 그래야 돼서 0 팩토리얼은 뭐로 정의돼? 1로 정의돼. 이해가겠어? 이해가겠어? 그 다음에 NP0인데 NP0은 어떻게 돼? n 팩토리얼 나누기 n-빵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NP빵은 얼마야? 한 가지.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방법, 두 개 선택, 다르게 서로 다르고 두 개 선택하면 이런 게 있는데, 그쵸? 한 개도 선택하지 않는 방법도 한 가지로 세는 거지. 수학적으로. 근데 이건 기호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의미에 함몰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순열이에요. 순서 바꿔서 뽑아줄게요, 선생님이. 순열 좀 이해 가요? 자, 오늘 정의수는 여기까지고 풍산자를 읽고 기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공부를 해갖고 학교 진도에서 교과서 나간 대로 챙겨갖고 오세요. 금요일 날에. 너는 수요일 날 챙겨갖고 오고. 하나 듣겠어? 이해 가겠습니까? 힘든 거 알아. 너 좀 있어. 우리 모두 다 하는 일이야. 기운 내서 해보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런 때가 오거든. 아플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지. 그때 최대한 빨리 낫고 그날 하루는 쉬어도 좋아. 근데
그 다음날이 됐잖아. 그럼 그 다음날에 한 걸 내가 맨날 남기잖아 독하게. 그치? 왜 그날 한 걸 그날 해야 돼. 집에 가면 안 하거든. 근데 안 하면 나는 손해 아니야. 니네 손해지. 버텨. 방학 때도 오래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할 수 있어. 그리고 쉬는 날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주중에 열심히 하시고 주말에도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시간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오늘도 오전에 놀았잖아. 오전에 공부했어? 쟤 오전에 공부했니? 쳤지? 오늘 좀 늦게까지 하고. 자 알겠니? 오늘 한 걸 오늘 끝내. 알아들어? 너 풍선적 프린트에 그저 실전 연습문제까지 뽑아줬냐 내가? 네. 그거 해서 채점하고 검수 맞고 가. 넘어서. 너 영어 끝났잖아. 영어 끝나고 왔잖아. 하기 싫으면 가. 그 내일부터 오지 마. 자 알겠습니까? 이거 답지 만드세요. 지금 만드세요. 찍어가지고 나가서. 알아들어? 검사 맞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자 경우의 수는 여기까지만 도움을 할게요. 길게 줬는데 그 답지고요. 맞습니까? 주중에 연습할 거 필요하잖아요? 주중에 연습할 거 필요하니까 연습할 거 하나씩 줄게요. 여기다가 바로 쓰면 한 번밖에 연습 못 할 거고 연습장에다 연습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을 거야. 알겠니? 점프로 나갈까?